자, 경제가정교사 최욱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 책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 책 공부하고 있습니다. 책 옆에 세워두고 하는데 네. 뭐 책 좀 나갑니까? 1세는 그 2세 나왔으니까요. 2세. 예. 덕분에 항상 기본을 하시는군요. 예. 예.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예, 지난주에 가장 우리가 언론에서 주목했던 건 이제 일본의 성장률이 지난해 성장률이 집계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게 한 3번 차례 가서 수정도 나오되지만은 초기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언론들에서 보도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러니까는 역전당했다 일본한테 이런 보도들이 나왔어요. IMF 이후 처음입니까? 아니면 전체? IMF 때가 특별했던 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랬던 거고 그 전에도 한국이 앞섰죠 당연히요. 그러니까 IMF라고 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걸 제외하고, 그렇죠. 일본에 뒤진 것은 한 수십 년 만입니까? IMF 때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랬던 게 제 기억으로는 82년도 경기 침체 때 그때도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인데 82년. 예, 그런 특별한 때를 빼놓고는 우리가 항상 앞섰죠. 60년대부터. 60년대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저개발 국가였고 그러면 고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일본은 최근 20년, 30년은 잃어버린 20년, 그렇죠. 30년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랬던 일본이 우리보다 성장률이 앞선다라는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못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성장 국가인 일본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이번에 이제 신기록 아니고 신기록. 화제가 됐던 게 이제 일본의 GDP가 독일에 역전당했다. 이것도 나왔었어요. 4위 국가로 전락했다. 2010년 경에 이제 중국한테 추월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한테 이제 추월당한 거죠. 어떻게 일본이 독일보다 앞서느냐? 독일 인구가 일본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그렇죠. 독일이 훨씬 더 큰 대국가지만 일본이 훨씬 더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인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이 그렇게 어쨌든 간에 썩 잘 나가는 나라가 아닌데 일본한테 이제 그러니까 추월당하다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 안 할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언론이 예면하고 있는 것이 이게 작년이 처음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된 거예요. 성장률이 계속 역전됐어요. 출범 이후부터요. 그러니까 22년 2분기부터 이제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2022년 그러니까 연성장률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앞섰지만은 2분기부터 4분기까지 누적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취임 이후. 그렇죠. 취임 이후죠.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취임 이후부터 확실하게 드러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얘기를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예면하고 있다. 이게 윤석열 전과 후로 바뀌었다는 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지금 저 표를 보시면 맨 아랫줄 바로 윗줄 2022년 2분기 대통령 취임이 5월이니까 2분기부터 4분기 누적 성장률이 0.7% 한국, 일본은 1.3%. 그렇죠. 그 직전을 보세요. 다 우리가 격차가 플러스인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되는 0.5. 그렇죠. 그리고 2023년 전체를 따져보니까 마이너스 0.5 또. 그러니까 취임 직후부터 마치 중국이 취임 직후부터 대중국 수치로 팍 떨어진 것처럼 어떻게 이게 딱 취임 직후부터 효과가 나오지? 이게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요. 오늘 제가 이제 본론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왜 그러면 취임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다음 이제 그 그림을 보여주겠다면 IMF가 작년도 그러니까 성장률에 대해서 이 전망치를 내놓잖아요. 그 전해. 그리고 이제 실제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IMF가 2% 성장할 거라 했어요. 자, 이 도표상으로 보자면 맨 왼쪽에 있는 2.0은 IMF의 전망치입니다. 근데 실제는 1.4가 나온 거죠. 오른쪽 오렌지색은 파란색은 전망치고 오른쪽은 실제치. 한국은 2.0을 전망했는데 1.4가 됐고 미국은 1.6을 전망했는데 2.5가 됐고 일본도 1.7을 전망했는데 1.9. 전망보다 다 높아졌는데 우린 낮아졌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을 가지고 현 정부가 계속해서 지금 가는 게 뭐냐면 IMF에서 우리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지금 전망하고 있다. 전망치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들보다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망으로 나오는데 문제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담겨 있는 게 실제 그만큼 성장을 할 수 있는데 못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실력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실력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한국은 한 2%대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거지 그게 진짜로. 그게 심각한 거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못 달성하고 앉아 있으니까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 도표를 좀 보여줘 보세요. 일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지금 가계가 그러니까는 먹고 입고 쓰는 지출을 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게 2011년 수준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10여 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작년도부터 이것도 꺾인 거예요. 작년부터. 2022년부터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재작년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요지는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각종 경제 지표가 어떻게 꺾였는지 보자. 그러니까 취임 직후부터 벌어진 일입니다. 전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결국은. 이게 이제 이 소비 지출도 2022년 3분기부터 이게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왼쪽 끝은 2021년입니다. 2011년. 2011년. 11년 3분기 수치가 38조였어요. 그런데 이게 쭉 성장하다가 쭉 대체로 성장하다가 2021년 3분기에 40조를 찍고 그리고 39.5조. 그런데 2023년 작년이 39.5조입니까? 전체 통틀어서? 아니죠. 재작년이고 작년은 38조죠.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그 39.5조는 그게 이제 2022년. 2022년. 2022년 3분기. 그러니까 2022년은 5월 달까지는 문재인 정부고 5월 이후부터는 윤석열 정부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39조였는데 2023년이 되니까 이게 38조로 쿡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증가를 했었어요. 증가를 했는데 2021년보다. 구분해 보자면 또. 근데 2018년에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게 왜 줄어들었을까를 저걸 보려면 가계들의 소득을 이제니까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소득에 기반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 소득이 있는 반면에 그 이제 개인들 소득을 다 집계하는 거는 통계청은 어쨌든 간에 이걸 그러니까 되게 이제 서베이를 해가지고 그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써놓는 거 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 말하면은 가장 정확한 건 국세청 자료입니다. 그렇겠죠. 국세청에서. 근데 국세청 자료를 지난주에도 이제 이광수 의원이 나와서 이제 종합소득을 얘기했지만은 종합소득 대상자는 전체 소득 활동자의 39%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은 그냥 1년에 근로소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직장에서. 그래서 이 소득들을 다 합친 게 이제 그러니까는 지난 주말에 2월 이제 그러니까 하순께면 이제 이게 국세청에서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발표를 이걸 이제 통합소득이라고 합니다. 통합소득이라 하는데 세후 실질 소득인 거네. 그렇죠. 이거를 보게 되면은 먼저 보시게 되면요. 이 우리나라 이 소득이 이게 이제 한 2,600만 명이 넘습니다. 이 대상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다 포괄한 거죠. 가장 이게 정확한 이제 소득 자료인데 지하 경제 활동자만 빼놓고는요.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힘든 이유가 이 수치가 딱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중산층이라고 얘기하는 기계적으로 잘라가지고 상위 30%에서 하위 30%에 껴있는 층을 기계적으로 중산층이라고 부르거든요. OECD 기준에서요. 근데 이 월 평균 수입을 봐보세요. 328만 원에서 120만 원뿐이 안 돼요. 그 사이가. 이게 거의 그러니까 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중산층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는 쓸 여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이게 힘든 건데. 그러니까 일단 그 각 가정의 실질 소득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상위 30%에서 하위 70%. 그러니까 30에서 7% 사이에 있는 40% 중산층. 그렇죠. 그 40% 평균이 120에서 328만 원이다. 월 수익이. 여기서 쓸 수 있는 여력이 뭐가 있겠느냐. 그렇죠. 자영업이 힘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소득이. 자영업 가서 쓸 돈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요. 이 그 전체 이제 그러니까는 그 2,600만 명이 넘는 전체 그러니까 이 그 월 평균 세후 실질 수입을 이제 그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2020년 이전으로 2020년 수준으로 이제 추락한 게 이제 확인되져요. 285만 원으로. 지금 말씀 나눈 것은 30에서 7% 사이를 얘기 나누는 것이고 이번에는 전체 다 합쳐보자. 평균이요. 평균. 전체 평균이 285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1년 피크를 쳤고 그리고 2022년이 이제 윤석열 정부 그렇죠. 5월에 들어오는 해인데 그때부터 다시 꺾이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꺾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 지표는 대체로 상승한단 말이죠. 그렇죠.
소득은 더군다나 올라가게 돼 있어요. 소득은 올라가는데 물가도 올라가고. 이게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던 해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곡선이 완만해져도 올라가는데 이제 꺾이는 거는 이게 굉장히 위기인데 꺾였어요. 꺾이는 거 그러니까 외환위기 때를 본 건 처음이라니까.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 꺾인 거예요. 외환위기 때만 빼고 처음이라니까요. 아 이후로 처음이 아니라 우리 이 통계를 낸 이후로 외환위기 때 한번 꺾인 적이 있고 1960대 이후에 처음이라니까요. 처음으로 꺾였어 이게. 예, 외환위기 때만 제외하고. 야. 외환위기는 이해가 가죠. 예. 그때는 우리가 경제가 디폴트가 났으니까. 예. 아니 전체 GDP가 3분의 1로 추락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환율이 막 1,800, 2,000원 올라갔으니까 그때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뭐 아무 일도 없잖아요 지금.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이제 본론이 지금 나와요. 이도표인데요. 이도표인데. 자 본론. 이거는 이제 저만이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표 한번 띄워보세요. 예. 이게 뭐냐면은 전체 2,600만 명이 넘는 소득활동자를 10분위로 이제 나눈 거예요. 10분위로 나눴어요. 10분위로 나눠가지고 역대 지난 문재인 정권 5년하고 쭉 이렇게 추이를 이렇게 비교를 한 겁니다. 예? 잠깐만요. 이 920 이제 첫 줄부터 볼게요. 첫 줄이 1분이잖아요. 920, 월 수입입니다. 월 수입. 이 숫자가 만 원입니까? 네, 만 원이에요. 922만 원. 월 수입. 월 수입. 그러니까 상위 10%가 963만 원이라는 얘기죠. 저기 2017년은 922만 원이고. 그래서 상위 10%는 2017년에 월 평균 922만 원을 벌었고 2021년에는 오른쪽 끝에 보면 983만 원까지 올라간 거죠. 983만 원까지 벌었는데 그런데 2022년이 되자 이게 줄었어요. 상위 10%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박스 해놓은 게 그 이제 그러니까 그때로 돌아갔다는 걸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돌아간 건데 그러니까 상위 10에서 20%가 2분인데 이들도 이제 그러니까는 윤석열 정권 첫 해에 497만이 나왔잖아요. 이게 2019년과 2020년 사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네요. 오른쪽 끝을 보시면 오른쪽 끝이 2022년에 세후 실질 수입을 10분위로 쭉 나열한 겁니다. 1분위 상위 10%가 963만 원, 10분위 제일 낮은 층이 16만 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그 이전에 쭉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줄기 시작해서 처음으로 줄었는데 얼마나 줄었느냐는 요 빨간 박스를 비교해 보면 된다. 그렇죠. 그때 시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되게 중간 이하부터는 더 후퇴가 더 크죠. 중간 이하부터는 저기 2017년까지도 돌아간 거예요. 한 번에 5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소득이 낮을수록 후퇴가 더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타격이 더 크다는 얘기죠. 타격이 더 크다는 거네. 예. 근데 전체 계층이 다 후퇴했어. 후퇴는 전 계층에서 일어나고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제가 이제 그 실질 처분 가능성도 소개할 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전 계층이 다 후퇴했다. 근데 이게 실제로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2022년도에 개인당 소득을 쫙 이렇게 2,650만 명을 10분위로 다 이렇게 10분위로 나눠가지고 평균을 내보니까는 지금 이렇다는 얘기예요. 지난 5년치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러면 이걸 가지고 봤을 때 뭐냐면 2022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가계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가, 아까 꺾였는가가 설명이 되는 거죠. 2022년에 소득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전 계층이 모두 다 후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다 보니까는 가계가 허리띠를 졸라맨 거죠. 먹고 입고 쓰는 이런 것들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 동네 가게들이 될 리가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자영업자들이 팔이 날린다고 하는 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하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아니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는. 그러는 데는 이제 대중국 수출이 쭈그란다든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제가 몇 차례 소개했지만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순이익이 팍 줄어들어요. 그렇죠. 기업이 이익 줄어드니까 고용 억제하고 임금 동결하고. 그렇죠. 당시에 기억 안 하세요? 추경호 장관이 대기업부터 임금 동결하라 뭐 이런 식으로만 이제 그랬잖아요. 막 이런 얘기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왜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자들은 불쌍해 보이나 보죠. 부자들만 불쌍해 보이나. 갑자기 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나라에 쓸 돈이 없죠 또 게다가. 당연히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금도 적게 걸치지. 그러는 가운데 그 고소득층 혹은 부자들 세금만 깎아주니까 그렇죠. 나라는 더 세수가 줄어가지고 세수가 52조가 줄었다면서요. 그게 우리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역대 최고. 역대 최고인데 그게 이제 바로 그러면 그 다음이 어느 정도 되느냐.
50대 10조도 다음은 안 돼. 7조 대. 10조도 안 돼. 예. 요 2등보다 예. 10배, 20배 됐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 운영을 국정 운영을 이거는 이렇게 억지로 하기도 힘든 거예요, 사실은요. 이렇게 해낸 정부가 아무 데도 없죠. 그렇죠. 없어요. 이건 역대급 근데 이게 정부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정부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되게 대기업들이 수출을 통해서 되게 이 사업을 하잖아요. 수출을 스스로 자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 관계 때문에 몰락한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요. 예. 탈중국 선언하고 막 예. 나토 가가지고 신났잖아요 그때. 이제 중국은 끝났다고 하고 뭐 중국 너머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하고. 누구 표현 말 맞다나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좋아하는 칭찬 얘기만 하고 떠들고 다니니까 폭망한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주저앉은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교수님하고 저하고 지금 1년 가까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뉴스공장을 보는 사람들은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있어 본 적이 없는 수치만 계속 나오잖아요.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통계 작성한 이래로 있어 본 적이 없는 수치만 계속 나오는데 이 심각성을 알려주질 않아요. 언론에서. 그러니까 제발 이 보수 언론들도요. 제가 제시하는 수치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는 기사를 좀 써주시면은 제가 자기들도 알아요. 자기들도 아니까 그냥 기사를 안 쓰는 거죠. 그렇죠. 경제가 좋아졌다는 말을 못하고 나빠졌다는 말을 안 쓰고 있죠. 이거는 폭망 아닙니까? 폭망. 진짜로. 이거는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어요. 전쟁이 그렇죠. 전쟁이 난 정도의 상황 아니에요. 예.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났어요 지금. 그게 딱 적합한 얘기예요. 전쟁은 우리나라에서 났어. 전쟁이 우리나라에서 나야 나오는 수치가 지금 나오고 있어. 매주 얘기하죠.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더 해야 되는데. 아니 오늘 여기까지 해야 돼. 시간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야기는 또 계속 이어지기 저기 때문에. 한중 반도체 전쟁의 결과가 나왔거든. 아, 그거 다음 주에 하죠. 자, 근데 이건 이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가 사실 개인들한테 가장 관심사는 소득이잖아요. 사실 돈이잖아. 자, 교수님 그만 얘기하셔도 됩니다. 이 교수님이 특별한 점은 이런 자료가 나오면 직접 다 분석해서 그 맞습니다. 자료를 수치화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료는 계속 발표되는데 이거 안 알려주거든요, 사람들이. 아니, 이 수치를 얘기 안 하면은 쟤들 헛소리 한다고 잠깐만 그러니까. 자,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